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미중 무역 협정으로 분명히 미국은 좋아질 것 같은데 과연 한국도 같이 좋아질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미국 리세션 우려가 급증하던 그 시기에도 앞으로 5년 이내 미국 리세션 가능성 없을 것이다. 다우지수 3만 시대 준비해야 한다. 그 선봉에 반도체 등 IT 업종일 거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두 놈만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최고다. 이런 입장을 올해 계속 말해왔고요. 지금도 이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페이스 1 딜이 합의가 되었고요. 조금 전 팍스 비즈니스 뉴스를 보니까 이 협정이 2주 이내에 사인될 거다. 이렇게 트럼프 어드바이저인 마이클 필스버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즉 올해 안에 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세계적 미중 무역 협정으로 미국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 어떨지 이걸 이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공과 무역 의존이 미국보다 지금 더 크죠. 그렇죠? 특히 기본적으로는 중간재를 중공에 수출하고 중공은 이를 활용해서 완성품 또는 다른 가공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저 중공 시장이라는 것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우회 수출 시장인 거죠. 물론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핵심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 경제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분명히 한국에도 좋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과거에는 절대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하여튼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한국에도 좋은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중공 시장의 질서를 잡아주면은 가령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거나 또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중공에 대한 시장 개방 정도가 커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차별 금지시켜주고 이렇게 미국이 중공 시장의 공정 질서를 형성을 해주면은 그러면 세계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고마운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공은 공산당 독재 국가이고요. 미국은 무서워해도 한국은 깔보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 한국 기준 달리 적용할 가능성 여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공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에게 차이나 리스크는 분명히 상당 기간 여전할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 요인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이 한국이 대체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 보이는 것은 이번 미중 무역 협정으로 관세가 지금이 정점일 거다. 즉 앞으로 관세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페이스 2딜이 신전이 되면은 이 페이스 2딜은 페이스 2A, 페이스 2B, 페이스 2C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머누시는 확인을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그 단계별로 지금 있는 관세가 점점 더 철회돼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거다. 이런 기대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관세가 정점이라는 거지. 지금보다 더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 기대를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지금 막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중공에 대한 관세는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1120억 불에 대한 15%를 7.5%로 찔끔 깎아준 것뿐입니다. 3,700억 불 정도 여전히 관세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즉 중공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장애를 받고 있다. 미국이 중공에 대해 시장과 기술을 틀어막겠다. 이런 의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 2딜이 여러 단계로 진행되면서 그 단계별로 관세도 점차 취해될 것이다. 이것은 중공 측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만약에
만약에요, if, 진짜 만약에 이 무역전쟁이 정말로 패권전쟁의 중요한 수단이라면,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게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무역전쟁 한다고 미국이 말한 사실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나 미중 간의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무역전쟁이 패권전쟁의 수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분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역전쟁이 패권전쟁의 수단이라면은 그러면 기존 관세 그렇게 쉽게 철회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것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아마 작년일 겁니다. 작년. 트럼프가 무역 협상이 종결된 후에도 기존 관세는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을 직접 했습니다. 입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기억을 하겠습니다. 상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공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태클을 당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 한국의 중공을 통한 미국 우회 수출도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다음으로 중공의 미국산 수입 엄청나게 늘어나야 합니다.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가령 말이죠. 중공이 미국산 농산물을 예년 평균의 2배가량을 지금 사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국제 곡물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미국 농업 부문의 경쟁입니다. 경쟁 국가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미에 있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남미 아닙니까? 그래서 남미 쪽에서 대두의 생산 수확 시즌이 바로 2월 중순부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공은 미국산을 많이 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곡물 시장이 미국 때문에 대체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슷하게 중공이 미국의 공산품을 엄청 사야 한다면 한국 공산품이 대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한국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려고 당연히 시도할 겁니다. 또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대체당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은 이에 편성하는 동남아 각국도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도 좋아지겠죠. 이것은 기업한테 좋은 것이고요. 한국한테는 어떨까? 한국은 동남아한테도 대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인데 이 한일 경제전쟁 이거 저는 조만간 해결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제가 이 한일 경제전쟁 주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분석했던 그런 기본적인 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일본은 이 문정권 기간에는 이거 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문정권 끝나고요. 자유민주정권이 새로 출범한 이후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 피차 또 강제징용이 배상 판결 이것도 한국에서 한국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일본 원칙이 받아들여져야지 비로소 한일 관계 정상화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권은 아베와 만나서 액을 복구하는 꼴하지 아닙니까 이거 경제제재 풀어달라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론에서는 말은 일본이 더 손해본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지랄질인데 일본이 손해를 더 보건 덜 보건 분명한 건 우리도 지금 엄청난 손해를 지고 있다는 건 점입니다. 예? 일본은 지금 명실상부한 G3 국가입니다. 한국에게는 분명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부담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지금 USMCA 비준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미국의 민주당 것들이 발목 잡고 지랄을 해서 수정 합의까지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미국이 근로감독관을 멕시코에 파견해갖고 노동조건을 심사를 한다는 검사를 한다는 감독을 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불거져 갖고요. 멕시코가 이거 완전히 주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발칵 뒤집어져서 그런 거 절대로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준이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런 거 결국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제 제기는 다 그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될 것이고 또 비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USMCA는 엄청난 호재죠. 미국한테도.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엄청난 호재고 아주 대단한 그 성과라고 저는 그 인정을 하겠습니다. 커들러는 이제 그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뭐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브렉시트를 마치고 나면은 영국과 무역 협상을 크게 한판 하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들러가 엄청난 무역 협상 한판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공하고의 그 무역 협상은 중공을 좀 박살을 내려고 작정하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협상이 어렵죠. 그런데 영국하고는 서로 잘해 보려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영국이 사실상 이거 미국 정제권에 바로 편입되어 버리는 거 아닌지, 그래서 새로운 영미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지 이게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는 지금 수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저 EU가 또는 유로존이 눈에 까시겠죠. 덩치가 자꾸 커지면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패권 질서 유지하는 게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EU나 유로존이 자꾸 덩치가 커지면 이거 부셔버려야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EU 입장에서도 영국이 쉽게 그 브렉시트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를 탈퇴하려는 또는 유로존을 탈퇴하려는 그런 후보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한테 영국을 뻔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EU 입장에서는, 유로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탈퇴하면은 손해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협상 과정이 지루하게 오래 걸리고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은 그 협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브렉시트는 끝나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수차례 그전에 공언을 했습니다. 영국 보고 먼저 브렉시트부터 해라. 브렉시트 하고 나면은 화끈하게 무역협정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아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히 더 좋아지는데 중공은 별로 좋아질 일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경제는 좀 애매합니다. 호재, 악재가 지금 겹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중공의 영향이 좀 더 커서 미국 좋아지는 것만큼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한국 정부가 대단히 정말 그 현명한 전략 잘 수립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정부 그럴 능력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또 어떤 새로운 그 결론이 있으면은 또 영상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